그런데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지훈 씨가 미국 여행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A씨 역시 박지훈 씨의 업로드 이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대통령 이지도입니다. KBS 입사 동기로 만나서 인고 부부로 정평이 났던 박지훈, 최동석 부부의 파경. 이혼 전말을 두고 정말 많은 관심이 쏠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취재를 통해서 두 사람의 이혼 전말에 대해서 상당 부분 확인을 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두 사람의 입장이 워낙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핵심적인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두 사람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한쪽 입장에 서서 단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양쪽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고 시청자분들이 직접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핵심적인 사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2022년 11월 25일 8박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박지훈 씨의 미국 여행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동석 씨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박지훈 씨는 2022년 11월경 남편 최동석 씨에게 미국 여행에 대해서 동의를 구했습니다. 8박 9일간의 일정으로 동성 친구인 C씨와 함께 미국을 다녀오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지훈 씨가 그간의 활동을 통해서 무척이나 지쳐 있었던 터라 최동석 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박지훈 씨는 C씨와 함께 미국행 비행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C씨는 현지 일정 중반부터 박지훈 씨의 일정에 합류를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최동석 씨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박지훈 씨는 미국 여행 가운데에서 이성 친구인 A씨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A씨와 함께 365일이라는 영화를 시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365일이라는 영화는 포르노라고 불릴 정도로 상당히 자극적인 노출 장면이 있는 영화였습니다. 실제로 박지훈 씨가 A씨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365일이라는 영화를 함께 봤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지훈 씨는 이후 거처를 A씨의 집에서 호텔로 옮겼습니다. 문제는 박지훈 씨가 호텔에서 숙박할 당시 박지훈 씨 본인이 찍은 영상에서 A씨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이동하는 모습이 영상에 담겼다는 겁니다. 결국 박지훈 씨가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최동석 씨는 박지훈 씨가 A씨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는 사실, 함께 365일이라는 영화를 봤다는 사실, 그리고 박지훈 씨의 호텔에서도 A씨가 포착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와 같은 박지훈 씨의 행위들에 대해서 최동석 씨는 혼인 관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박지훈 씨는 성별만 다를 뿐 친구다. 애초에 사과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최동석 씨는 엄청난 모욕감과 상실감에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8박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던 박지훈 씨의 미국 여행에 대한 최동석 씨의 입장이었습니다. 박지훈 씨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당시 박지훈 씨는 가정경제를 홀로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밀려드는 일정 때문에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에 일부 일정이 생겼고 일정과 휴식을 병행하기 위해서 당시 남편인 최동석 씨와 일부 갈등이 있긴 했지만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존중을 했기 때문에 미국 여행에 대한 동의를 구한 뒤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A씨와의 만남에 대해서 최동석 씨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A씨는 박지훈 씨와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했던 남사친입니다. 성적인 정체성이 다른 데다가 A씨에게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최동석 씨는 혼인기간 내내 박지훈 씨와 관련된 남자 문제에 대해서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지훈 씨가 방송활동뿐만 아니라 공구 등의 다양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만큼 비즈니스적으로 미팅을 하거나 방송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할 때도 그들이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말조차 섞는 걸 싫어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박지훈 씨가 출연 중인 프로그램 뒤풀이나 회식 등에 거의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참여를 하게 될 때면 남편인 최동석 씨와 극심한 다툼을 벌여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박지훈 씨는 웬만한 일이 아니면 회식조차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한 번은 위치 추적기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최동석 씨가 박지훈 씨의 남자 지인에 대해서 유일하게 이해를 해준 인물이 바로 A씨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동석 씨는 A씨의 성적 정체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더욱이 A씨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여행을 왔을 당시에도 아이와 함께 최동석 씨가 동석을 해서 식사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문제가 된 장면은 최동석 씨와의 갈등 이후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휴식을 위해 떠난 미국 여행에서조차 최동석 씨는 박지윤 씨를 놔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최동석 씨는 박지윤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당시 이야기의 요는 이렇습니다. 최동석 씨가 당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이트에 박지윤 씨가 공동 구매를 진행하고 있는 제품을 함께 팔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사실 이날은 박지윤 씨가 미국 여행 과정에서 타 지역에서 벌어지는 파티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이동 중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심신이 지쳐서 쉬기 위해 간 미국 여행에서까지 굳이 전화를 걸어서 장시간 동안 비즈니스적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이야기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장시간의 통화 끝에 두 사람은 극단적으로 갈등을 벌였고, 결국 박지윤 씨가 펑펑 울면서 이 통화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당초 박지윤 씨는 타 지역에서 벌어지는 파티에 참석을 하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상황을 인지한 A씨는 파티에 가지 말아라.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그냥 우리 집에 와서 쉬어라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박지윤 씨가 이와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A씨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됐습니다. 사실 A씨에게는 당시 사실혼 관계의 인물이 있었고, 이성적으로도 박지윤 씨와 이어지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박지윤 씨는 당시 최동석 씨와의 다툼으로 인해서 눈이 퉁퉁 부은 상황에서 각각 소파와 침대에서 하룻밤을 묵은 게 전부입니다. 호텔로 이동한 이후 A씨의 모습이 박지윤 씨의 영상에 포착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박지윤 씨의 호텔에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인물과 함께 박지윤 씨를 찾았습니다. 미국 여행 일정을 돕기 위한 일이었을 뿐 그 어떠한 이성적 관계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최동석 씨와 이혼까지 가게 된 이유는 두 사람의 성격적인 갈등이 극심했기 때문입니다. 최동석 씨는 박지윤 씨가 외부에서 다른 남자와 말도 섞지 못하게 하는가 하면 외부에서 박지윤 씨가 하는 일에 대한 의심도 이어갔습니다. 특히나 최동석 씨가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그 책임을 박지윤 씨에게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자녀들도 지켜보면서 이해를 해주면서 결과적으로 이혼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부부 갈등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혼까지 이르게 되자 최동석 씨가 뒤늦게 2022년 11월에 있었던 미국 여행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동석 씨가 확보했다는 동영상 역시 박지윤 씨 스스로가 미국 여행 과정에서 찍었던 영상들입니다. 미국 여행 과정에서 지인들과 어떤 에피소드가 있는지 이야기를 한 장면이었는데, 만약 A씨와 불륜 등의 문제가 있었다면 함께 여행을 하던 지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입니다. 더욱이 최동석 씨는 당시 박지윤 씨가 미국 여행 과정에서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영상을 박지윤 씨의 그 어떠한 동의도 없이 박지윤 씨의 핸드폰에서 몰래 찍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간통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내의 핸드폰에서 몰래 영상을 찍어서 지인들에게 이와 같은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만 봐도 최동석 씨가 그동안 어떻게 아내 박지윤 씨를 대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태도다. 자, 이번에도 여행 문제였는데요. 두 사람이 미국 여행 말고도 또다시 갈등을 벌이는 또 한 가지의 여행이 있었는데요. 바로 2024년 4월 5일부터 4월 8일까지 진행됐던 베트남 여행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동석 씨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2023년 10월 이혼 조정 신청을 하면서 사실상 부부간의 관계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박지윤 씨는 2024년 4월 5일부터 8일간 베트남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박지윤 씨는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이후에 관련 사진들을 SNS를 통해서 업로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지윤 씨가 미국 여행 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A씨 역시 박지윤 씨의 업로드 이후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들을 자신의 SNS에 업로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박지윤 씨의 베트남 여행에 A씨 역시 동석을 했다는 사실을 최동석 씨는 뒤늦게 파악을 했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동일한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는 것도 모자라서 A씨가 올린 SNS 사진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르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일련의 사건들이 A씨와 박지윤 씨 간의 부정한 행위를 드러내는 입증 자료이기도 합니다. 특히 박지윤 씨와 A씨는
추후 관련 사진들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서였는지 이와 같은 사진들을 모두 SNS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결국 최동석 씨는 박지훈 씨와 A 씨의 이와 같은 일련의 행동들이 혼인 파탄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여행을 두고도 박지훈 씨의 입장은 상당히 달랐는데요. 일단 4월 5일부터 8일간 베트남으로 여행을 떠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박지훈 씨는 최동석 씨가 자신의 SNS에 지속적으로 박지훈 씨를 저격하는 듯한 피드를 올려서 심신이 지쳐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생활비를 4,500만 원이나 쓰면 많이 쓰는 거냐? 폭행을 당했다. 아이의 생일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다. 이와 같이 박지훈 씨를 직간접적으로 저격하는 피드를 지속적으로 올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박지훈 씨가 문제 제기를 하면 아니 그냥 명언을 올린 것 뿐이다. 주어가 없는 내용이다. 박지훈을 저격한 것이 아니다 라는 입장이 돌아왔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박지훈 씨를 돕던 언니 D씨가 있었습니다. D씨는 함께 제주도에 거주를 하면서 박지훈 씨를 직간접적으로 도왔던 인물인데요. 덕분에 심신으로 지쳤던 박지훈 씨가 상당 부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합니다. 박지훈 씨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본인을 도왔던 지인들에게 보답을 하기 위해서 함께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A씨 역시 베트남 여행에 참석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모습만 보면 의아할 수도 있지만 A씨는 당시 사실혼 관계 배우자까지 베트남에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함께 베트남에 갔던 지인은 박지훈 씨를 포함해서 6명이었고 당시 함께 찍었던 단체 사진까지 분명하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A씨와는 정말 이성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이일 뿐더러 이 부분을 그 누구보다 최동석 씨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작 두 사람이 이혼에 이르게 된 배경은 부부간의 극심한 갈등과 성격적인 차이, 그리고 집착 등의 문제인데 최동석 씨는 다른 곳에서 문제를 찾고 있는 모습이다. 사실 최동석 씨가 SNS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박지훈 씨에 대해서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울 때도 박지훈 씨는 그 어떠한 반박도 하지 않고 꾹꾹 참아야 했습니다. 두 아이들의 양육권과 친권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특히 최동석 씨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두 아이의 양육권을 박지훈 씨에게 주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최동석 씨는 그 다음 소송 기일 당시에 갑작스럽게 의견을 바꿨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을 볼 때 또 다른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가정사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부분 역시 상당히 덜어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민감한 내용이었다. 자, 이렇게 미국 여행과 베트남 여행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 두 사람의 극단적으로 엇갈린 입장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여행 이슈 말고도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두 사람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부부간의 문제. 취재를 하면 할수록 제3자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분들에게 오롯이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